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출리빙TV 율성소 조정서입니다. 오늘은 6월 들어 포도나무 관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을 5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고 당도 높은 포도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포도나무의 양분이 분산되지 않도록 겨울철에 두는 단초 전정을 실시하였고요. 4월 중순경 순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적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도나무는 수세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포도나무는 양분이 너무 과해도 그리고 부족해도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포도나무가 양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영양생장에 집중을 해서 열매 키우는 데는 등한하기 때문에 열매가 잘 크지도 않고요. 잘 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양분이 부족하면 신초 발육과 생장이 더뎌져서 당연히 열매가 잘 크지 않겠죠. 따라서 이러한 포도나무의 생리를 염두에 두고 오늘 강의를 들으신다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포도나무 줄기 끝순막기, 즉 적심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면 줄기가 계속 자라나고 양분이 줄기 끝으로 집중되어서 열매를 크게 키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줄기가 계속 커나가지 못하도록 적심을 해줘야 합니다. 적심을 해주면 생장점이 잘려서 앞으로 커가는 영양생장을 중단하고 양분이 과실로 집중되어서 송이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끝순막기는 당연도에 새순이 나와서 꽃이 피고 결실을 하는 율수에 공통적으로 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래나무와 사과두추나무가 이러한 부류에 속합니다. 사과두추나무도 순막기를 해줬을 때 꽃이 많이 오고 착과가 잘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줄기의 어느 지점에서 적심을 해주냐 일 건데요. 일반적으로 포도 줄기가 시작되는 기단부에서부터 12장 내지 13장을 남겨두고 적심을 합니다. 8장에서 9장을 남기고 적심을 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포도가 달려있는 다음 잎부터 카운트를 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캠벨 포도의 경우 세 번째와 네 번째 잎 사이에 포도가 달리기 때문에 8장에서 9장에 4를 더하면 12장 내지 13장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포도나무는 잎을 12장 내지 13장을 남겨두고 적심을 해주면 포도 줄기가 앞으로 커가는데 소비된 양분이 포도송이로 이동을 해서 품질 좋고 큰 포도송이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적심은 언제 해주는 게 좋을까요? 12장 내지 13장 잎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급적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 즈음에서 꽃이 피고 착과가 진행될 건데요. 적심을 빨리 해주면 불필요한 양분 유출을 줄임으로써 착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겟순 제거와 덩굴손 제거가 되겠습니다. 포도 줄기가 앞으로 커가면서 각각의 잎마디마다 곁순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곁순을 그대로 두게 되면 포도 덩굴이 과분무하게 되어서 과도한 영양생장으로 포도송이가 커지지 않게 되고 열매가 익는 숙기가 지연되어서 포도를 제때 생산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곁순이 모두 커서 자라게 되면은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까지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광합성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어서 품질 좋은 포도 생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햇빛 투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충해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곁순을 제거할 때는 곁순을 모두 제거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경우 잎을 한두 잎 정도 남겨두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곁순의 잎을 몇 장 남길 것인가는 나무의 수세나 여유 공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장 정도 남겨놓고 곁순을 제거합니다. 덩굴선도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덩굴선은 꽃송이와 동일한 기관으로 나무 상태가 불량하면 꽃송이가 덩굴선으로 변화합니다. 이것만 봐도 덩굴선이 번성하면 꽃송이에 갈 양분을 소비해서
포도송이를 크게 키우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덩굴손을 그대로 두면은 포도 덩굴이 서로 얽혀서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6월 달에 포도나무 재배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웃거름, 즉 추비를 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는 통상 두 번의 비료를 주게 되는데요. 6, 7월경에 주는 추비와 수확 후에 주는 가을거름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장마기간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 토양중에 있는 질소와 가리의 손실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마기간 동안 포도나무의 경우 새 가지와 과실의 생장이 가장 왕성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양분 흡수량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쉬운 질소와 가리 비료를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비료로는 NK 비료가 되겠는데요. 단순한 NK 비료보다는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붕소, 망간 등 미량 요소가 함유된 원예용 NK 비료를 사용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의 비료나 이안기를 주는 데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포도나무는 마그네슘과 가리, 붕소, 망간 등 결핍으로 인한 생리장애가 아주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도나무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포도 잎이 노랗게 변색이 되는데요. 특징적인 게 잎맥 부분은 녹색으로 남아있고 잎맥 사이는 황색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처음에는 결과지의 기단부에서 시작되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잎까지 점차 진행되어 갑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7, 8월경에 잎이 갈색으로 변해서 조기 낙엽이 되어 탈락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보일 때는 황산 마그네슘을 10일에서 15일 정도 간격으로 2, 3회 연면 살포해 줘야 합니다. 살포 효과가 6주 정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시기에 약재를 연면 시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리가 결핍되면 잎 가장자리의 잎맥 사이에 황화 현상이 나타나고 진행되면서 그 증상이 잎의 중앙부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가리 결핍에 의한 황화 현상은 과일 비대기 중후반인 8월부터 가을까지 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리 결핍 증상은 토양 내 절대적인 가리 함량이 부족해도 나타날 수 있으나 토양 중에 마그네슘 함량이 과다하게 높으면 가리 흡수가 저해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수분관리, 즉 물주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도나무에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고요. 과일 비대와 당도 증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포도나무에 수분이 부족하면 광합성 저해가 이루어져서 생육이 부진해지고 포도 생산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과일의 당도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적절한 물주기가 이루어지면 적당한 토양의 수분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양분의 흡수가 원활해져서 과실이 충분히 크고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착색도 좋아져서 포도 품질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포도알이 터지는 열과 현상도 적절한 물주기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열과 현상은 주로 토양 중 수분량의 변화와 관련이 많습니다. 포도 가원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수확기에 갑자기 관수를 하거나 비가 오는 경우 열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텃밭의 경우 빈번한 물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4, 5일 정도 간격으로 꾸준히 물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전문 포도 가원의 경우 3일 정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관수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수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열과 비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내 장마 기간이 시작되는 6월 말기간까지는 과일 비대기로서 생육이 왕성한 기간이기 때문에 6월 달에는 특별히 물주기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물주기는 수확 2주 전까지 지속합니다. 그리고 물 주는 양과 관련해서는 점적 관수가 아닌 경우 어지간히 많이 주지 않고서는 물이 뿌리에 닿지 않고 토양 표면만 적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물 주는 양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뿌리가 넓게 퍼져나가는 청근성 과수이긴 하지만은 지하 40에서 50cm 부근에 뿌리가 분포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병충해 관련 사항인데요. 6월 달에 포도나무 병충해 방지에 있어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 병충해 방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벌레에 의한 충해보다는 병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장마와 함께 병의 발생 가능성이 급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방제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장마가 그친 사이사이에도 적당한 기회가 오면은 사전적인 방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월 달까지는 새눈 무늬병과 탄저병 위주의 방제가 유효하겠지만은 7월부터는 갈반병이라고 불리우는 갈색 무늬병과 녹균병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병균들을 공통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델란과 같은 보살균제를 적극 이용하면서 프루겐, 살림꾼, 금모리 같은 갈반병에 적용되는 치료 살균제도 함께 사용해서 방지를 하는 게 더욱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내용을 추격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6월달 포도나무 관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 순천 리빙 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